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드라마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자신의 무가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하다가 이 드라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대사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이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극중 황동만의 형인 시인이었던 황진만이가 변은아에게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성공 그딴 거 말고 어떻게 살고 싶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후에도 황진만 씨는 여러 번 질문을 던집니다. 시인이었던 본인, 또 그 본인의 목소리, 시인이었던 자기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배추밭에까지 따라온 황진만 씨의 팬들과 밥 먹는 자리에서 또 똑같이 묻습니다. 시를 왜 쓰는데? 뭐 때문에 시를 쓰는데? 라고 묻죠. 그렇게 영화감독이 되기 위해서 기를 쓰는 동생에게 이제 동생이 쓴 시나리오가 영화 작업이 시작된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소박한 밥상머리 앞에서 소주 한 병 놓고 황동만에게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야? 황동만이 얘기하죠. 웃기게 살 거라고. 네, 인생의 목적이 웃기게 살 거랍니다. 그런데 형인 황진만이 얘기하죠. 통과. 그리고 드라마 전반에 나오는 황동만의 삶은 비극이면서도 희극이죠. 좀 웃깁니다. 구교환이라는 배우와 그냥 하나가 되었다는 느낌이 드는데 참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황동만이란 인물이 가진 캐릭터는 참 웃깁니다. 웃기게 살 거라고. 아마 영화도 웃기게 재밌게 찍었을 겁니다. 드라마가 영화를 찍는 장면들은 많이 담지 않아서 어떻게 찍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황동만 자신이 인생의 목적이 웃기게 사는 거라고 했으니 아마 영화 웃기게 찍었을 겁니다. 재밌게 찍었을 겁니다. 저는 마지막에 황동만이라는 그 캐릭터가 신인 감독상을 받을 때 불현듯 떠오른 인물 하나가 장항준 감독이었습니다. 항상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가 1600만이 넘어섰을 때 전 좀 놀랬고요. 제가 평상시에 뭐 예능 프로나 또는 인터뷰나 이런 데 나오는 장항준 감독의 이미지는 저렇게까지 묵직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와 이런 것도 찍을 수 있구나 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장항준이란 사람이 제가 볼 땐 참 재밌는 사람이다. 너무 유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한테는 온통 심각한 것이 가도 그것을 뭔가 희화화할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장항준 감독이 웃기게 살고 재밌게 영화를 찍으면서 그가 결국은 왕과 사는 남자를 찍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외치는 황진만에게 동생이 묻습니다. 그래서 형의 인생의 목적은 뭐야? 그랬더니 황진만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심심하게 어떤 거에도 들러붙지 않고. 이 대사 여기서도 전 가슴이 쿡 찔렸는데 제 인생의 목적은 그 극 중에 황진만 씨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항상 슴슴하게 살 거야. 맵고 짜고 달고 시고 그런 거 없이 슴슴하게 어떤 거에도 집착하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극 중에 나오는 황진만 씨 입을 통해서 들은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각할 게 없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런데 그럼 왜 박혜영 작가는 이렇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끊임없이 물을까요? 3번, 4번에 걸쳐서 제가 어머님들께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구독자분들께 묻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럼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힘이 들까요? 목표만 있고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는 있죠. 성공해야 된다는 목표, 돈을 얼만큼 벌어야 된다는 목표, 집을 사야 된다는 목표, 차를 바꿔야 된다는 목표, 우리 아이를 좋은 대학 보내야 된다는 목표는 있죠. 내년에 유럽 여행을 가야 된다는 목표.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목표를 이루어도 공허합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고객 중에 돈이 아주 많은 고객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프게도 그 많은 고객들이 결국은 어렸을 때 결핍을 딛고
엄청난 부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죠. 한 분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하는 분은 없었습니다. 결핍을 바탕으로 한 정말 징글징글한 목표 하나를 가지고 돈을 벌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 목표만 있었으니까요. 근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실제로 이분들이 더 공허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더 많이 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자녀의 문제 앞에서 더 많이 무너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인생의 목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어려선 돈이 없어서 괴로웠는데 이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수백억을 쌓아놨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그럴 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때 느끼는 좌절감은 정말 중산층인 여러분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헷갈려 하신다는 것. 여행을 왜 가죠? 저는 유럽에 막 여행 가시는 분들, 공지영 씨처럼 수도원 기행을 가시거나 미술관 기행을 가시거나 박물관 투어를 하신다거나 이런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 가니까 가는 거고,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새벽 5시에 일어나라면 일어나는 거고, 새로운 것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잠깐 본 그 새로운 것은 하루가 지나면 과거가 되죠. 이래서 여행 후에 더 많은 공허감에 시달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이 일본 가니까 갑니다. 또 남들이 요즘은 상하이 가니까 상해를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목적과 목표를 헷갈려 하시는 많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가야 돼. 왜? 연봉 좋은 데 취직해야 되니까. 이 목표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부모들이라는 거. 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모들이라는 게 참 슬픈 현실입니다. 최소한 이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술을 먹으면서 괴로워하지만 그래도 인생의 목적이 뭐니라고 물어줄 수 있는 아버지, 인생의 목적이 뭐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엄마, 인생의 목적이 뭐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코치, 너의 인생의 목적이 뭐야?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없다는 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그 미래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는 각오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만 있는 인생이 결국 무엇으로 끝날지 저는 입을 벌려 말씀드리기가 두렵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결국 죽음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삶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살아있을 때의 목적이죠. 죽음은 어쩌면 삶의 종착지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일 수 있죠. 네, 죽음은 목표입니다. 죽음에 어떤 목표가 있어? 행복한 죽음, 가벼운 죽음, 아름다운 죽음, 그럴 수 있죠. 저는 가볍고 아름답게 행복하게 죽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목표가 성취에만 있었던 분들은 죽음에 대한 목표도 없죠. 죽음은 두려운 거니까. 그래서 결국 목적 없이 헤매는 사람들의 삶이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불행한 현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루에 34명 평균 그렇게 자살하고 있습니다. 열흘이면 340명, 100일이면 3,400명이 죽습니다. 자기의 생을 마감하고 있죠.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결국 죽음은 목표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마지막을 어떻게 해도 내가 생각했던 목표, 성공, 높은 연봉, 좋은 집, 여기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죽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코칭 오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인생 망했어요. 어떠십니까? 15살짜리의 아이 입에서 저 인생 망했어요를 들으시는 게 이 아이들이 나 망한 게 아니야. 어떻게 일으켜 세워야 될까요? 제가 어머님들께 묻습니다. 어머님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또 어머님들의 목표는 뭔가요? 여전히 마음숲에 데리고 가서 내 아이를 치료하고 싶어, 내 아이를 바꾸고 싶어, 내 아이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그게 목표이신가요? 그렇다면 나 인생 조졌어요. 심지어 인생 망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내 아이에게 어머님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오늘 정말 무겁게 드리는 질문입니다.